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근영입니다. 네네. 아까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못 받았는데, 아, 예. 어떤 내용 기쁜 때문에, 소식을, 네. 기쁜 소식을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12월 9일이죠. 1일이네요. 12월 1일, 네네. 1일 날짜로 네. 오늘 지난해부터 있었던 예. 제 당적에 대한 말소 처분에 대한 네. 제가 재판을 제기했잖아요. 가처분 신청은 이겼고, 네. 본안이 이제 올해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네. 오늘 판결이 났고요. 제가 네. 승소했습니다. 성수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1심은 승소를 한 것이고,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판결문 나오는 데는 좀 며칠이 소요가 되고, 네. 저 상대 측에서, 네. 그러니까 피고 측, 우리공화당 측에서 이게 재심, 그러니까 항소를 할지 예. 말지 결정을 2주 안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항소를 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일단은 뭐, 기뻐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려고 하는데, 예. 그래도 나름의 의미는 분명하게 양측의 의견을 뭐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수차례 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고도 결정을 내린 것이 지금 이제 제 승소로 결론이 났으니까 네. 재심, 3심 최종 판결까지 간다 하더라도 네. 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심이 이제 판결이 난 건데, 네. 그 판결 내용에는 뭐 예를 들어서 벌금형이라든지 뭔가 어떻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자세한 것을 저도 알고 싶어서 좀 네. 했는데 판결문이 나오려면 며칠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성소를 한 걸로 돼 있고 네, 이제 성소는 판결 났고 판결은 났는데 네. 판결문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항소라는 게 네. 지금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심이 이제 끝났으니까 재심,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 네. 이제 2심이 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항소를 하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네.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지만 네. 아마 이런 케이스에서는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들 본인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항상 그 지구를 숨기기 위해서. 네, 그런 걸 항상 하잖아요. 이게 질끼리 뻔히 보이는데 네. 그걸 조금 더 이제 체면치레 한다고 연장하고 이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게 뭐 아직 그쪽에서 간다라고 섣불리 저희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네. 만약에 간다고 하고 가고 나서도 졌다 네. 뭐 이러면 뭐 더 이상 변명의 여지조차 없겠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지금부터 기간은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 이제 1심 끝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으니까 네. 이게 그 정도 또 걸리겠죠. 앞으로 1년, 2년. 그런데 그런 거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더 길어질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혹시 제 생각인데 혹시 이 정당이라는 자체가 없어질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각하가 있듯이 네. 이 재판 자체가 무효 처분이 됩니다. 재판 자체가 무효. 재판 자체가 이제 피고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쉽게 말해서 이제 개인 민사 소송을 했는데 이제 상대방 개인이 뭐 죽었다, 네. 사망 처분이 되었다 이러면 뭐 그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당이 사라지면 그것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들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쎄 빠지게 엉뚱한 사람이 고생을 한 거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뭐 어차피 이게 그래서 그 몇몇 분이 조언을 해주시길 뭐 이거 제가 재판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시간 끌면서 네. 뭐 없던 걸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서 네.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마라. 근데 뭐 저는 뭐 이거를 뭐 돈을 번다거나 혹은 네. 이제 뭐 제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정말 억울함과 그렇죠. 억울함이죠. 예. 네, 억울함과 이 잘못된 과정들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꼭 거기 뭐 지금 방송하시는 데이모스 경호 형님도 그렇지만 네. 수년을 거기에 몰두하고 진짜 커리어는 커리어대로 깎아먹고 진로는 진로나 이제 삶은 삶은 대로 바뀌었는데 보상받는 사람 그 지금 그래서 5년 한근영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면 5년 저는 7년이죠. 7년. 그렇죠. 7년간의
남들이 쌓을 수 있는 스펙을 그냥 하루아침 다 날린 거잖아요. 7년간의 스펙을. 뭐 거기에 뭐 스펙을 한다 혹은 뭐 몇몇 분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 정치를 하려고 한다. 아니요, 정치 스펙 말고요. 아니 뭐 그런 것도 뭐 본인의 비난은 안 삶. 했고요. 예. 옳은 길이 좀 이제 옳은 길에 가는 거에 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뭐랄까 자세랄까 생각 자체가 되게 달랐던 사람인 걸 뒤늦게라도 알았기 때문에 뭐 좀 억울하고 좀 화나는 마음은 있어도 예. 어찌됐건 제가 선택했던 거고 그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이 없고요. 제가 사람 잘못 본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은 이들을 속이고 혹은 이제 자기 반성을 안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심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네. 있는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승소했던 게 그 당적을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당적을 일방적으로 이제 네. 하려고 했던 그거잖아요. 네, 이 당적을 없앤 것, 이 윤리위원회 판결 자체가 예. 불법적이었다라는 거를 법원에서 시인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저 내용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도 이제 그분들도 어떻게 이 판결에 어떠한 뭐 상황 아니면 어떠한 처분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거는. 뭐 그 개개인들이 받는 그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인물이 예. 그 당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가 저질렀던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집단 뒤에 숨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많이. 예. 뭐 윤리위원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정당이란 게 사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물질적 뭔가 하나로 보이는데 이 정당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윤리위원회면 윤리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윤리위가 개최됨으로써 그 정당의 대표가 책임을 지는지 난 좀 궁금해요, 그게. 그 피고가 우리 공화당이고 네. 대표 측이 그 당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당 대표로 되어 있네요.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게 아니라. 아, 그럼 우리 공화당 당 대표로 되어 있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당 대표 개인한테 건 게 아니라 우리 그쵸. 공화당을 네, 상대로 그쵸. 건 거고. 당을 상대로 거기에 하고 대표고 거기에 대표가 대표. 네, 그 사람이겠죠. 네. 그리고 뭐 그 당 대표직이 누가 됐든 간에 그 당 대표와 관련된 거잖아요. 당을 대표하니까. 아니 당 대표에게 건 게 아니라 당에 건 거고. 예, 당에 건 거고.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당 대표는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냥 현재 당 대표가 어떻다 해서 정보적인 차원인 그 걸로 알고 정보직 있습니다.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일주일, 2주 걸린다 그랬죠? 거기 나오는 게. 이제 내용이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게. 판결문 나오는 것도 그 전에 나올 거고요. 수일 내로 한 일주일 혹은 열흘날에 나올 것 같고 네네. 이제 그쪽에서 항소를 할지 가능한 게 한 2주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쪽에 항소를 2주 안에 안 하면 예. 그냥 저의 승소로 재판은 아예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 뒤에는 뭐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근데 없고요. 저는 이것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독단적인 거에 어떤 기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엄청 당으로 보면 굉장히 개망신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엄청난 망신이죠. 자기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왔던 게 지금까지 다 잘못됐다라는 거를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헌법 기관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한 거니까 뭐 보면 이준석 뭐 누가 제 가처분 이긴 거를 이준석 저쪽 대표랑 많이 비교를 하던데 네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 이겨놓고 본안에서 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제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 네. 뭐 그거는 뭐 정치인 뭐 메이저 정치인들 얘기고 그거랑 별개로 여기는 얼마나 언론이나 그런 감시를 안 받았는데도 얼마나 안 받았어서 더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더 관심 밖에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법이나 절차 같은 거를 안 지키고 했다가 이번에 많잖아요. 좀 드러난 거라고 일각에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 거고 별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오늘 이런 소식을 통해서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기 전화 주신 김에 그 12월 10일 날 네. 12월 10일 날 이제 부산에서 나정년이 모임을 해요. 부산에서 하거든요. 예. 알고 네. 기억하고 계세요. 아, 기억하고 10일은 계시고 네. 한근영 부산에서 한근영 보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신다 하니까 아, 좀 시간을 좀 내야 될 것 같아. 부산은 아, 12월 일단은 10일이라. 예. 지금은 뭐 확답을 드릴 순 예. 없고요. 아무튼 좀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처리하느라 시간 많이 걸린 건 아는데 조금 시간 좀 내줬으면 못했던 걸 좋겠고. 처리보다는 그동안 못했던 거는 지금 다시 하고 싶다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뭐 학업이라든지 제 원래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손을 떠나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학업은 대학원을 졸업했죠. 졸업은 했죠. 근데 이제 그 전공을 제가 살릴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부분 예를 들면 뭐 나이에요 뭐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를 나이도 들면? 있고 네. 뭐 당 경력이나 일단 정당 경력을 가진 거를 회사 차원에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네. 그거는 뭐 동의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우마닥이 아니더라도 뭐 네, 어느 민주당이든 뭐 어느 정당이든. 당이든 정당 경력을 가졌던 사람이 왜냐면 회사나 그런 거에 자기 권리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라고 회사는 보기 때문에 회사 자체를 정치적 네,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결선을 네.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일단 좀 굉장히 꺼려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예. 특히 연구직 쪽이 더 그렇고요.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을 나오고 작년에 좀 그런 거를 해보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네. 작년에 제가 32살이었고 올해 33살이거든요. 이제 곧 34살이 되고 그게 32살에 이제 첫 연구직 경력이 하나도 없이 이제 취직을 한다는 게 다른 이제 석사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차, 4년 차를 밟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력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대학원 졸업 중이라든지 졸업 후에 바로 연구 이제 뭐 보조 연구원직으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석사하고 나서 예, 예, 예. 나이가 너무 늦지 않다면 신입사원으로 해서 이제 그 뒤에 스펙이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전혀 당시에 못했네. 전혀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제가 들어가면 뭐 대리급보다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데 경력은 아예 제로니까 네. 뭐 그 길은 알아봐도 이제 뭐 답은 없었고요. 네. 네, 그래서 손을 떠났다고 뭐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른 그렇죠. 길을 찾아서 그냥 뭐, 저 혼자 열심히 살고 이제 있어요. 제가 대충 듣기에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예. 예, 뭐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예, 힘든 일을 네네.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이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 볼 때 나도 7년이나 인생을 허비해 보니까 남일 같지도 않고 그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잘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뭐 원래 사람이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법이니까 많이 배웠고 뭐 데이머스 경호 형님도 많이 배운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뭐 시청하신 분들이나 또 나중에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당 생활을 할 때도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각자의 삶을 잘 사는 게 제일 먼저다. 나의 자식, 나의 부모, 그다음 나의 반려자,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자신으로서 똑바로 서면 모든 염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이제 너무 애국심이라든지 내가 선택한 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의식 과잉에 속지 말고 조금 놓을 수 있는 거는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건강 챙기시는 것부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꼭 행복하시길 너무 아파만 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